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평생 남 좋은 일만 했는데 정작 힘든 날엔 왜 혼자인 걸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착하게만 살다 보면 어느새 당연히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고마움 대신 더 큰 부탁이 돌아오곤 하지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또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5가지 숨은 비밀을 찬찬히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면 거절도 지혜가 될 수 있고 나를 먼저 돌보는 일이 곧 더 큰 친절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우선 두 손을 가만히 모으고 심호흡 한번 해보세요. 들숨과 날숨이 천천히 오가며 가슴을 살포시 눌러주고 그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머물러 있던 피로와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오늘은 그동안 자주 스스로에게 묻고도 답을 찾지 못했던 물음에 대해 긴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왜 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는데도 정작 마음은 자꾸 지쳐만 갈까 하는 물음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길어질 테니 허리를 살짝 편안하게 기대고 혹시 따뜻한 차 한 잔이 곁에 있다면 한 모금 머금은 뒤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제가 간호사로 일하며 만났던 분들 가운데 유독 기억에 남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환갑을 훌쩍 넘기셨지만 여전히 동네 반장 일을 자청하던 성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동네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오면 손수 김치 한 통을 담가 내어주고 어르신들 모임 날엔 새벽부터 시장에 들러 과일이며 간식을 챙기고 경로당 전기 끊긴 날엔 얼른 행정복지센터로 달려가 민원을 넣을 만큼 늘 발이 빠르셨지요. 그런데 정작 성자 어르신은 한겨울 새벽에 혼자 넘어지셨을 때 곁에서 일으켜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청년이 구급차를 불러드렸지만 어르신은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내 친절을 고마워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땐 아무도 없는 걸 보니 서글프네요. 그 한숨 섞인 독백은 제 마음에도 깊은 파문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여러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공통된 심정을 들었습니다. 살면서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남한테 거슬리는 말 안 했는데 왜 마지막에 남는 건 고단함뿐일까라는 가슴속 울음이었습니다. 한 분은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남 좋은 일만 하다 보니 내 삶은 빈 그릇 같아요. 그 말이 얼마나 뼈아프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다정한 분들이 결국 외로움에 잠기게 되는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몇 갈래 물길처럼 흘러가는 공통된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 흐름마다 작은 등불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정함이 이용당하기 쉬운 구조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선의는 대개 기꺼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기꺼이 들어드릴게요. 이쯤은 내가 해도 괜찮지요. 그런데 기꺼이라는 말은 듣는 이에게 언제든으로 바뀌어 전달되곤 합니다. 한 번은 좋았지만 2번, 3번, 10번이 되면 어느새 상대는 우리의 도움을 권리처럼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힘든 날에도 얘의 그 밝은 표정을 일관해야 한다는 압박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오늘만큼은 쉬고 싶은데 하는 신호가 번쩍 켜져도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결국 몸과 마음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으로 전락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송화 어르신은 이런 식으로 관계의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늘 어린이집 등하원을 도와달라는 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매일 새벽같이 나섰던 송아 어르신은 어느 날 허리 통증이 악화되자 딸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젠 주말 하루만 도울 수 있어. 평일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대안으로 이웃맘과 교대로 돌보는 방식을 찾았지요. 결과적으로 송아 어르신은 아니오라는 한마디로 요통도 완화되고 딸 부부도 더 든든한 이웃 관계를 얻었습니다. 거절은 때론 벽이 아니라 새로운 다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법입니다. 다음으로 감정을 숨기는 습관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살펴볼까요? 우리가 흔히 착한 사람이라 부르는 분들은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갈등을 두려워하면 결국 감정은 내면 깊은 곳에 눌려 쌓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참는 게 미덕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저는 수십 년째 병동에서 보며 깨달았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어느 순간 몸의 신호로 나타난다는 사실을요. 위장장애, 잦은 두통, 이유 없는 불면, 심지어 대상포진 같은 면역질환까지 심리적 억압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이미 여러 번 보고되었습니다. 실제로 위장에 가스가 가득 차서 고생하시던 재훈 어르신은 검진 결과 큰 이상이 없었지만 꾸준히 복부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가족 상담을 통해 자녀에게 서운했던 기억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린 뒤 증상이 절반 이상 가라앉았습니다. 의학적으로 모든 통증을 감정 때문이라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감정과 건강이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아주 작은 표현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손주들이 소파 여기저기에 과자 부스러기를 남기고 갔을 때 다음엔 먹고 나서 정리해주면 할머니가 더 기분 좋을 것 같아 하고 부드럽게 말해보는 겁니다. 이런 한마디가 우리 몸 구석구석 쌓여있던 긴장감을 풀어줍니다. 세 번째 물길은 편리함에 터집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떠맡다 보면 어느 순간 무엇이든 알아서 잘해주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붙습니다. 그 타이틀은 듣기엔 멋져 보이지만 실제론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교회 식당에서 늘 설거지를 도맡던 명순 어르신은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던 어느 주일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함께 봉사에 오던 이들이 어머, 명순 권사님이 안 계셔서 설거지가 산더미네라며 허둥대는 모습을 보며 어르신은 오히려 미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담당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두가 돌아가며 설거지를 나눠 해봅시다. 그날 이후 명순 어르신은 한 달에 딱 한 번만 주방을 책임지고 나머지 시간엔 다른 분들의 도움을 편안히 받으며 더 건강한 봉사 구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내가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은 사실 착각입니다. 우리가 잠시 물러서면 다른 누군가가 기꺼이 공백을 메우거나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일은 꼭 내가 담당해야만 하는 일인가? 대답이 아니라면 주저없이 이 주변의 작은 도움을 요청해 보셔도 좋습니다. 삶을 함께 나누는 건 결국 부탁과 고마움이 공존할 때 더 따뜻해집니다. 네 번째로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은 존중과 자기 표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낮은 목소리로 웃으며 말하는 사람을 존중해 줄 것이라 믿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또렷한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더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견을 낼 때 무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 뜻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상대방을 깎아내리기보다 내 생각은 조금 달라요. 이 부분은 함께 조정해보면 어떨까요?처럼
부드럽되 분명한 어조가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에게 나는 나를 존중하고 당신도 존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전합니다. 어린 손자가 스마트폰 게임에 몰두해 있을 때 시간을 정해두고 노는 게 어때라는 조언을 서너 조언을 번하면 손자도 점차 그 규칙을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스스로 시간을 재어 꺼내 놓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멀리하는 기술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로움은 갑자기 찾아오는 폭풍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자기 목소리를 응어리 속에 묶어둔 결과로 서서히 다가오는 짙은 안개와 같습니다. 이 안개를 걷어내려면 관계의 깊이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기대는 연습입니다. 기대는 게 미안해 익숙지 않다면 우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까운 이웃에게 다음 주 비 올 때 우편함에 신문 한 부만 넣어줄 수 있을까요? 하고 부탁해 보는 식입니다. 이런 작은 부탁은 상대에게 나는 당신을 믿어요라는 신호가 되며 관계의 실타래를 한 올 더 촘촘히 엮어줍니다. 기대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고마움을 표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탁을 들어준 이웃에게 정성껏 달인 손수건 하나 건네며 덕분에 마음이 든든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렇게 주고받는 고마움 속에서 외로움의 벽은 서서히 허물어집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살펴볼까요? 아침마다 손목 스트레칭과 함께 오늘은 내 마음을 먼저 살피겠습니다라는 소리를 작게라도 말해보기. 의식적으로 나를 챙기겠다는 선언이 하루의 설계를 바꿉니다. 주말마다 마스크팩을 붙이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목을 감싸며 나도 돌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이기. 작은 피부 관리가 나 역시 귀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몸에 새깁니다. 친구와 통화할 때 오늘은 내 이야기를 먼저 해도 될까? 라고 정중히 양해 구해보기. 대부분의 친구는 물론이지라며 들어줄 준비를 합니다. 마을회관 청소는 늘 맡아왔다면 다음 달엔 나는 홍보지를 만들 테니 청소는 두 분이 돌아가며 하면 어때? 라며 제안하기. 역할 분담이 곧 관계의 건강 지표가 됩니다. 푸근한 동네 제과점에서 식빵을 사며 오늘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마음속으로 이름 붙이기. 사소해 보여도 자기 보상은 친절의 뿌리를 단단히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긴 호흡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내가 나에게 친절해야 세상도 나에게 친절해진다는 한 줄 문장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종종 건네는 따뜻한 주문을 나누며 이야기를 맺고자 합니다. 남에게 베풀었던 온기만큼 오늘은 자신에게도 꼭 같은 만큼의 온기를 돌려주세요. 우리의 친절은 세상을 빛내왔습니다. 이제는 그 빛을 꾸준히 밝히기 위해 자신에게도 손을 얹고 토닥여 줄 차례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 어딘가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편안히 댓글에 들려주세요. 함께 나눌수록 지혜는 커지고 외로움은 사라진답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욱 단단하고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바라며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